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공주대학교 김정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선거구 기초위원회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예산군 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후보자님들이 갖고 계신 훌륭하신 예산군을 위한 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공주대학교 교수 김정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 토론회로서 7명의 후보자님들께서 입후보하셨지만 기호 1-4번 더불어민주당 임형애 후보님, 기호 2-4번 자유한국당 김봉현 후보님, 기호 2-4 자유한국당 신일섭 후보님, 기호 2-4 자유한국당 이승구 후보님, 이 네 분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론회에는 세 분 후보자님들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호 1-4번 더불어민주당 강성구 후보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명재학 후보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기원 후보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후보자님별 기조 연설 시간이 2분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별 1분 30초씩을 드리는 5개의 공통 문항이 준비되어 있고요. 후보자님별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는 2문항의 유권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끝내기에 앞서 후보자님별 각 1분씩의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기호 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는 맨 마지막에 답변하신 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님들께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후보자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시간으로서 간단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후보자님들께 긴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30초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선 강성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요.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하나 노래를 배운 게 있는데 사랑이 보길래라는 트로트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아마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사랑이 보길래 이렇게 나를 애태우나 하는데 그 사랑이 아마 제가 예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즘 아주 그 노래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명재학 후보님 말씀. 네, 저는 사실 음치라서요. 저희 노래만 꺼내면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시조를 한다고 해서 잘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요새 이소희 씨의 그대를 도깨비 OST에 나왔던 노래가 듣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만난 게 그런 인연이고 또 그렇게 기적 같은 인연으로 또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론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노래하는 그 곡목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만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도 매번 느끼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저는 인원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영원히 예산군을 위해서 걷고자 하는 그런 길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후보자님들의 노래 제목 갖고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나를
많은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후보자님들께서 긴장이 좀 풀으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1번, 기호 1-4번 강성구 의원님부터, 그리고 6번 명재학 후보자님, 그리고 7번 이기론 후보자님 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항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공통 질문입니다. 예산역과 실내원역 주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역, 실내원역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찾아뵀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내원역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진에서 그 철 포일을 실현하려는 트레일러 차량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하루 반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혹시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양이 하루 평균 4,000톤이 반출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내원역은 결국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적인 역할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조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 중에 한반도 신경제지도입니다. 서해안 산업물류 교통벨트 그리고 동해에너지 자원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 예타됐고 예산 8조 원을 들여서 되고 있다는 동서 횡단철도 알고 계시죠? 예산이 한 8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예산은 그 실내원역의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산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역에서 유세를 하게 되면 예산분들이 아니시라면서 명함을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분들이 아니시라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시장 기능을 겸비한 역전 기능을 구축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 명재학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진말씀 아마 주변의 상권 회복에 대한 문제신데 역사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두 역사 모두 장항선 복순화 이후로 수도권 절 연장 이후로 그 이후에 인구수는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실내원이 과거 충남방 지역에 고용인들이 있을 때와는 달리 인구의 감소, 또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광천이나 주변에서 오시는 여러 상인들의 이용 감소, 또 주변 지역의 시설의 열악화이다. 역 주변이 아니라 그 앞에 실내원 로타리를 갖다 로타리 주변과 충남 방적 담장 인근의 상권의 하락 문제, 그리고 지금 조만간 예산분으로 발의관될 예산역 성설시장의 주변에 열악한 환경 문제가 상권의 발전을 갖다가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원 주변의 상권은 예산군에서 조국과 관장리에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산업단지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그 근로자들이 그곳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국 또한 앞으로 관광시설 및 비외의 주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론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선구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선은 물류 전진 기지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또 인구가 유입되려면은 공장이라든지 기업 유치가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 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물류기지 또 그런 물류를 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역과 실내원역은 각각 주변 상권을 특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권을 특화시키는 방법은 주력 상품인 우리의 예산의 명물이기도 하죠. 사과, 특산품을 위주로 상가 지역을 정비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예산역 실효원역, 주변 상권의 회복 및 재정비 방안,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상가 지역의 입지 현황 및 특정, 또 경쟁력, 거래 상품, 이용 고객층 및 상가 환경,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예산 지원,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이 동시에 많이 투입되어 우리 예산역 실효원역 상권이고 상인 지혜를 조직, 행정과 상인 서로 협력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예산역하고 실효역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7번 이기룡 후보자님께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진행 순서가요. 이기룡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방적 부지는 예산의 발전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충남 방적 부지의 활용을 위해 후보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나 정책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선거 때만 되면은 입에 부르짖도록 읊어댔던 것이 충남 방적입니다. 실효원에. 하면서도 4년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직까지도 큰 회복을 갖지 못했던 것이 충방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자동 시트카바가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충청남도 예산군 주 SG 충방이 2017년 12월 20일 예산 덕산 스파켓을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SG 충방 예산 공장이 신축되어 준공 완료되어 지난 2018년 4월 16일에 공장을 가동하여 종업원 수가 10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첫 삽이 띄어진 이상 앞으로도 그 넓은 대지가 많이 활용되어 공장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예산의 충남 방적 부지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과거 실효원 지역 명성을 되찾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동심동덕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저 역시 군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겸비하여 땀과 열정을 갖고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충남 방적을 이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6번 유영재학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기룡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때만 되면 충남 방적 부지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하나이지만 여태까지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주장의 근거가 법적이라든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냥 비일공자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충남 방적의 슬레이트 지붕의 문제와 그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지역의 쇠퇴와 더불어서 초라함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분이 더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충남 방적 부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효 지역의 정주의회 강소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거주했던 당시의 생활 경제력과 지금의 경제력과의 격차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충남 방적 부지 하나에만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산단의 추가 산단 조성이라든지 자동차 R&D 지원센터의 활용 방안 등 예산지역 경제, 실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적 하나에 갇혀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보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지역에 대안 있는 정치라고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 새로운 대안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1-4번 강성구 후보자님 말씀 주십시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그 명재학 부부님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충남방적에만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지는 이 충남방적 부지에 있어서 그동안 내놓으신 공약들이 정말 빌공짜의 공약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부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남방적 부지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물류창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근거적인 이유는 충청남도 안에서 유일하게 지상하고 붙어있는 기차역이 신려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량물인 자동차, 철강, 중량물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역이 신려역입니다. 저희가 합덕역이 2008년도 위치 선정했었을 때 처음엔 신려역이 가장 최적합지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동서철도와 장항선 라인이 겹치는 유일한 교차 철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충남방적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신라원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아울러서 예산군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충남방적에 대한 과거의 그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는 방법을 고민하고, 행여라도 그것이 만약에 고통이 따른다 하면은 저희는 그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충남방적에 대해서 후보자님들께서 이렇게 갖고 계신 생각이 충남방적 부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정책적인 환경까지 고려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통 질문은 공용주차장의 사적 이용 등 최근 주민의식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예산업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할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보자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답변은 기호 1-4번 강성구 후보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들만의 문제이고 주민들의 의식 부족에서 있었던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군 행정 그리고 기타 외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얼만큼 반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저희가 한번 과거의 회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하는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그리고 서구, 동부, 유럽 등에서는 요즘에 거버넌스라는 체계를 많이 이용을 한다 합니다. 발전 속도는 다소 느릴지라도 그 사업의 주체인 행정기관과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 간의 긴 토론과 그리고 의견 교환이 있은 후에 어떠한 것이 그 지역에 가장 알맞는 행정 정책인 것에 대한 토의와 논의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의 강령은 그렇습니다. 평등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건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계획되어 있던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연한전 기준이 아닌 지금 2018년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저희 아들들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계획과 그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거버넌스, 다시 말해서 협력의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호 6번 명재환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 이 질문을 받아서 사회자님 질문하시는 게 사적 이용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적층 이용은 아니실 것 같고 아마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의회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의원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산업은 왜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개인이 장기 주차와 상인들이 집 앞, 점포 앞 주차로 활용도를 갖다가 낮추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각 한 5분 정도 도보거리에 공영주차장이 빈 곳이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신례원, 역전도 마찬가지, 읍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지역은 오래된 건축물이고 건축 당시에 건축법에 주차장에 대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갖고 소유하고 계신 자가용의 숫자도 없었죠.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따져서 대안이 없이 어디로 몰아낸다는 불평의 불만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거는 군 위에서도 행정적인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임대라든지 확대 부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건축법의 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오히려 주차난은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민의식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셔야지 이 문제도 약간 어폐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현실에 대한 서로의 주거 환경에 대한 역지사지의 입장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뭐 제가 마련한 질문은 아니고요. 2016년, 17년 양년 그 두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예산군 주민들에 대한 발전 사안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들을 토대로 사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마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빈도수나 관심 사항이 가장 많았었던 내용들이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이기론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명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요. 저도 피부적으로 예산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뭐 단순하면서도 또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학을 많이 갈고 닦고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부적으로 우리들은 두서없이 던진 말이지만 항상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쉬운 얘기로 예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병원도 예산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지만 읍은 지금 현재 문해관이 위치해 있는 이 아래쪽을 보면 그곳이 읍이고 역전은 역전이고 신병원은 신병원입니다. 원성도 높습니다. 신병원은 연상도로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에 복받쳐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보이지 않게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올 줄 압니다. 제가 분명히 무한정부신문에도 질의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분분은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식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출직이 앞장서면 분명히 됩니다. 지역감정이요? 왜 영문화만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너무나 지역감정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그 세 지역을 저는 분명히 하나로 묶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리냐면 질의 내용 때문에 사실 사무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 내용이 편지 마냥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시골의 모습을 느끼곤 했습니다. 모여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짧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명 의원님께서도 아마 시간 다 됐어요? 예, 예,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강성구 후보님께서는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행정체제를 좀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명재학 후보자님께서는 주민 간에 역지사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기론 후보자님께서는 예산의 주민 간의 지역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사항입니다. 예산업은 역전장과 구도심에 매 3일과 5일에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권의 쇠퇴와 함께 장날 당일의 교통 혼잡, 그리고 무질서, 쓰레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후보자님들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답변은 기호 7번 이기론 후보자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만들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뭐 좋은 것만 항상 추구할 수는 없죠. 나쁜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 또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전통시장의 역할은 지역의 자생 기반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함께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애용할 수 있어 군에서 적극 진흥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날만 되면 우리 3일장, 5일장 예산역전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활개를 치고 품질이 열악한 상품, 특히 중국산 상품이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량으로 저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상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관계 개선 및 정비주차장 관리, 특히 쓰레기 처리는 비닐봉투를 사용을 억제하여 상권의 질서 확립과 내부장 상품권 이용 활용에 많이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 이용 시 입장하는 모든 분들께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주는 방법도 생각해본 적 합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보면 예산읍내 같은 경우도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단돈 500원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날부터는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분 30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시고 계신데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6번 명재학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 상권일 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사실은 그 상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상권의 세태는 인구 감소 이후에 시설의 노후화 등 유통의 변화, 구매 방법의 다양화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이외에 청년 창업과 사공업 창업 등 상설시장의 빈점포 활용 방안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군 내 선순환 구조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빈점포를 활용하는 창업 지원 역시 바로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모습에 갇혀 있어서 식당과 음식물 판매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군 빈점포에 대한 대책, 활성화 대책은 거기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빈점포에 대한 문화창작 공간과 전시 판매 공간, 그 이후에 예산군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빈점포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 창업자들한테 사무실 임대용으로도 저가를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를 갖다가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4번 당선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역전장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역전장에서 저희 순대 장사하는 우리 석한이 형, 이런 형들이 결코 실력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상인분들이 30년, 40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재학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물류 구조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상인들이 어떤 자질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건 행정에서 저는 실수를 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내장, 역전장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산군에서 발표한 그 청년창업몰 프로그램 모집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산군의 사업지구,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채 0.8%가 안 됩니다. 왜 청년들이 나가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조그만 미식공장이라도 한번 하려면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공고에는 상업 위주만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공업이 돼야 됩니다. 일단 작은 관점에서. 그래야 간양리, 수천리에 있는 조그만 공장들이 예산업으로 들어와서 그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일하면서 먹고 소비부터 해야지 일단 내부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을 통한 계획을 세워야 그 두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기론 후보님께서는 상권의 질서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명재학 후보자님께서는 새로운 활용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강정구 후보자님께서는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공통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분 후보자님들께서 출마의 변이라고 해야겠죠. 기조연설을 좀 들어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놓치고 토론회가 진행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후보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신 당석객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된 순서는 강성구 후보자님께서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지금 토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기론 후보자님부터 출마의 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조연설을 2분간의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론 후보자님께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기조연설만 시간 아까 촉발된다고 했죠, 그죠? 예. 저는 우리 김정태 교수님이 진행하는 과정이 토론 문화를 좀 더 한번 바꿔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방청에 계신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터인데 저는 센스 있게 그렇게 바꿔서는 줄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이 자꾸 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했지만 후보자들의 꼭 자질이라기보다는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는 꼭 필요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쪼록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사단법인재산국개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진행을 맡아 소개해주신 우리 김정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연설하겠습니다. 1100년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발전을 거듭해온 예산군 그리고 예산을 위하여 고락을 함께 해온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 자신의 터전이고 삶의 원동력인 예산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본분인 행정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의회와 관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일단 하고자 하는 시의 개발이 아닌 철저한 조사와 활동을 통한 계획된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지역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예산은 대리 아파트 단지 조성과 시장 하천 지역 개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깨끗한 주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점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역사박물관과 예산역 주변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숲속 쉼터로 만들고 금빛 열차가 통과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 및 특징적인 상품 개발로 상품화에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예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신뢰원 충남방적 공장 부지를 개발하여 세수입 및 인구 증가를 통하여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으며 특장물을 극대화시켜 유통 판로를 기하여 수입 증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만의 힘이 아닌 지역민 모두와 소통을 통하여 꼭 이루어 나가는데 제가 앞장서서 후심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민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간의 삶의 노하우를 통하여 진정 예산민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번 2.13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되어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기론 후보자님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셨으니까요. 지금 다른 후보자님들 이 기조연설을 하실 때도 모두 같이 다 박수를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번 명재학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무소속 교육권 명장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유권자분과 이렇게 의사표시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영재 회장님을 비롯한 예산군 개발위원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4년 전 유권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무소속으로 군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무소속임에도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더 나은 예산군의 미래를 찾을 적임자로 저를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정생활 동안 저는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의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히 이 자리를 빌어 예산군의 행정과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예산군 위에 어떤 의원보다 더 많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을 지적하여 조례를 개정토록했습니다. 보조금의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해서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군의 공익예산 관리 부분이 소홀하여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리를 위한 외부 용역 발주를 실시하기로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원칙에 서면 지역 간 갈등도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재선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사람이나 지역에 흔들리지 않고 예산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해 예산군이 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 어려운 예산군인 경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저 6번 명재학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후 1-4번 강성구 후보자님 연설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안 하셔가지고 그 질문하는 내용이 기조연설을 좀 녹여가지고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될 줄은 저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40시간에서 15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아이들 보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 채 하루에 4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 냉장고에 큰아이 급식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진시 어린이 급식센터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당진시 거를 표를 갖다가 저희가 먹어야 됩니까? 저희도 예산 어린이 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돌아온 답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걱정하십니다. 청년들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저희 스스로가 저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의 목소리를 잘 못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같이 겁없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확실한 자신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경선 과정에서 채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시작해서 약 50%에 해당하는 저희 민주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당 당원들만의 지지가 아닐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예산을 계획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주민분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예산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꼭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 후보자님들의 출마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세 분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됐었던 토론 공통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예산의 주민 중 군 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과의 행정 정보 교류,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 후보자님들께서는 당선 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실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번은 우선 기호 1-가번 강선구 후보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비후보 때부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었을 때 너무 지지도가 약해서 차량을 타고 가는데 유권자가 보이는 겁니다. 유권자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오토바이를 바꿨습니다. 근데 향천리 마을회관을 갔는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전 민주당 후보 찍어본 적이 없다. 근데 조건이 하나 꼭 들어주면 내가 너 찍어주겠다 이러시면서 지금처럼 너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라. 그래야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직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새벽 5시에 나오면 정말 춥습니다. 오후 2시엔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힘들지 않니? 유사하는 힘들지 않니?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낮에 일하시는 밭에서 일하시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그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주민들 속으로 더욱 들어가겠습니다.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골목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아울러서 월 1회 이상 열린 위원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위원실이 개최될 수 있는 공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주민들의 의견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새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6번 명자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 찾아가는 의원이 예 맞습니다. 의원이라면 당연히 민원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나눔을 갖고 그 주민들이 던지는 고민을 행정에 답을 요구하고 서로 같이 대안을 찾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부가 행정에 있습니다. 근데 행정이 그렇게 정부 공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들조차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선이 기회를 주신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과의 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해서 여러분 유권자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7번 이기록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의원이 돼가지고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뭐 등등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논하고 싶습니다. 군의원님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예산군 의회를 바라보고 계셨는지도 또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잘못한다고 채찍질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우리 은민의 그 주민의식도 과연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군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소 실천하면서 행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로는 무슨 효과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명의원님의 그 부친께서 어머님을 모셨지만 아이들한테도 공부 잘하고 예쁜 짓 하면은 용돈도 더 주게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님? 그냥 그렇죠.
그렇듯이 뭐 흔히들 얘기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봐주면 또 그 품 안의 자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몸소 느껴왔던 그런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말로만이 아닌 때가 되면 가문 이설적으로 후보자들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설교가 시작됐죠. 거리거리마다 보면은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실천하는 그런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된 5개의 공통 문항에 대한 질문은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유권자님들을 대상으로 각 후보자님별 2개씩의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후보자님별 2개의 질문 내용을 동시에 받고요. 각 내용에 대해서 1분 30초 간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별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질문자 선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문이 없거나 질문 사항이 한 개일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후보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진행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거나 후보자님에 따라서 질문이 한 개일 경우에는 그것만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진행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 기호 7번 이기론 후보자님에 대한 유권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론 후보자님께 질문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문들 하세요. 우리 예산을 많이 걱정하는 우리 김영호 후배님 오셨는데 뭐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저 지명하신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지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앙부처에서 매년 지방정부 이렇게 구분을 떠나고 공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국장을 세우고 기타 등을 하는데 예산군에도 공무 사업을 대비해서 공주대학교 예산군 중심돼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대학을 규모있게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가르치는 도시재생 사업의 공문을 이렇게 응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산 주변이 근처에 약 6,000평방미터, 평수가 한 2,000평 정도의 30년 운영되던 충남고속 정비공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매몰로 내놓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주의를 보호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한테 질문이라기보다도 또 평소에 우리 김영호 후배님께서 갖고 있던 예산에 대한 열정, 그런 사랑, 비전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한정부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선은 예산국이라고 하는 역정과 실량과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한 곳이 전부 예산국입니다. 지역 여건상 테리토리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우선적으로는 하나로 묶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산군 의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남 고속 정비공장도 사실은 무엇을 유치로든 해야 됩니다. 또 세무서 자리, 전매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입성하게 되면 예산국 전체를 골고루 아우르는 구석구석 동서남북
신바람 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론 후보자님께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명재학 후보자님께 질문을 넘겨도 될까요? 이기론 후보자님? 네. 예. 그러면 기호 6번 명재학 후보자님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마이크를 들고 계시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가 3명이 3형제를 둔 아빠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산군에 의해 입성하시면은 육아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 절차에서는 저 질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육아 문제 예산군에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육아 대책은 아직 예산군에서 자체 예산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예산군 전체로 이루어지는 육아 사업은 지금은 여러, 근데 꼭 육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생각을 취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 단체로 분할이 되어서 또 입주하고 있는 공간 자체도 다르고 서로 간의 소통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청사 이전 계기와 이후에 빈 점포에서 나간 시장 점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빈 공간에 대한 예산이 매입을 하거나 활용 계획을 세울 때 통합 공간, 정보의 통합, 그다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쇼핑이라고 할까요? 일반 저희처럼 원스톱 정보 취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된 공간 형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명재학 후보자님께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명재학 후보자님, 강성구 후보자님께 질문을 넘겨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강성구 후보자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구 후보자님을 지목해서 질문을 한다기보다 아까 김영호 국민께서 첫 번째 이기론 후보자님께 드렸던 질문, 그리고 명재학 의원께 개발위원회 좀 전에 신영 책임장님께서 드렸던 그 질문을 공이 답변을 하신 분을 제외하고 답변을 안 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제안을 사회자님께 감히 드려봅니다. 후보자님들께서 수락을 하시면 강성구 의원님도 명재학 의원께 드렸던 질문, 이기론 의원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그 강성구 후보자님의 생각도 들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기론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던 그 부분을 명재학 의원님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기론 의원도 명재학 의원님이 하신 그 답변도 함께 공통으로 관리를 하셔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감히 외람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가능하실지 한번 사회자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후보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질문 순서에 따라서 강성구 후보자님께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 1분 30초씩 또 3분을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은 충남교통 정비 공장을 포함해서 도시재생을 예산군을 어떤 식으로 잘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산읍에 있어서 그 아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 사항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1분 30초씩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홍원표 신화구청국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육아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한 명씩 위임하는 그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충남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들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저희 예산 그리고 충남은 육성이 아니라 보호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1388 지원단에서 굉장히 언성을 한번 높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책마당 활동할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 밤늦게까지 드럼치고 막 이랬을 때 책마당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저렇게 사부치면서 크는 거야. 그래야지 애들이 어른 돼서 열심히 살고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관점, 유아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청약을 얼마 줄 때 예산을 얼마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있어서 이거를 보호를 할 것이냐, 육성을 할 것이냐, 근원적인 문제부터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 그냥 단순히 음주, 폭력사고로 해서 범법자로 낙인찍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 아이들을 육성해서 장래에 더 큰 일꾼들을 만들 수 있는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남망적 정비사업소를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째 문항에 1분 30초 더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그 도시계획 관련돼서 보면은 대부분의 저희 예산이 1년에 4천억 내지는 6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위임 사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국가의 예산이 니네 이거 집을 저수지 댐 고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명장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관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더 이상 저희가 전주 하는과 지금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청주에 있는 건물 짓는 거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잘 되니까 아산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디즈니랜드에 세배만 하고 디즈니랜드 곱하기 3을 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분할이 되고 그리고 지방 세정 수입에 따라서 분명히 저희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내면 안 됩니다. 저희는 훌륭한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무형의 자산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5가 양방리에 있는 이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입니다. 사물놀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산의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사업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명재학 후보자님께는 그 충남고속 정비공장을 포함해서요 예산 지역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30초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은 사실 신규 건축물을 갖다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개발 위주의 도시 계획이 잘못되었던 걸 반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마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서의 추가 투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다가 예산부에서 계속 실천했지만 여러 번 탈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방 정부에 많은 지원 정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 부대도 도시재생팀에 뉴딜 사업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신규적인 개발이 아니라 공동체 보건의 문제입니다. 골목 안 생활이 오래된 노후 건물에 대한 일어가가 안 나는 골목 안 사업, 골목 안 집들에 대한 개선책, 생활 안전,
생활 편의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도시재생이 제 원칙적인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사실 인구가 줄어가는 예산국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도시재생 방법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건축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론 후보자님께서는 아동과 관련된 육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그 관심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동은 어디까지 아동을 볼 수 있겠냐고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는 교육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그의 인격이지 지력이나 이해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청양군의 그 이석화 군수님의 그 마인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한 생명을 놓고 인생 특구를 갖고 노는다는 것은 참 그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만 낳아보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성장하는 과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에 입성이 되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갖고 예산 군민들이 마음에 와닿도록 제가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5개의 공통 질문과 유권자 질문을 끝으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님들은 준비하신 계획을 유권자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호 1-가번 강성구 후보자님, 기호 6번 명재학 후보자님, 기호 7번 이기론 후보자님의 이렇게 선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가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잘못한 게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1분씩 하시고 이 토론회에서 하시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1분씩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기론 후보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재산개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김정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기 식습지면 불역 여로와라고 합니다. 이 모습 편치 않고 영원히 예산부에서 일하겠습니다. 수신제모 예산 평전화 예산의 희망이 무엇이고 예산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돌아오는 다음 회기에는 예산국민을 위한 그 씨앗을 분명히 뿌려서 큰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4년간 예산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를 협력하는 예산군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래 예산군이 가야 될 방향을 찾고 어려운 예산군의 재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선을 넘어 재선의 기회를 다시 저에게 주신다면 그간의 노력과 경험으로 현 지방의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여러분 예산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6번 명재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거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황해권 철도라인에서 당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철도입니다. 근데 지금 아산과 천안에서는 그 역을 신뢰원을 주고 삭제를 하자라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내려갑니다. 저희 신뢰원역 거쳐가려면. 아산에서는 자기네 부채를 개발을 하더라도 아산에서 당진 직접 철도 연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진 물류기지로 인해서 어른들이 수억이 2천억에서 3천억이 된답니다. 그것을 뺏긴 2008년, 2000년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아산, 천안에 있는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이 행위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꼭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성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이것으로 가서 후보구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1시부터 또 나선거구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올라오시고 윤채력 부위원님 올라오세요.